탱글탱글 차지고 매력적인 식감을 자랑하는 탄력의 끝판왕 도토리묵. 반들반들한 윤기에 말캉거리는 보드라움, 거기 기분 좋은 쌉싸름함까지.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은 오랜 세월 소박한 별미로 사랑받고 있다. 허기진 배를 채우던 구황식품에서 영양 만점 건강식으로 대접받고 있는 웰빙식품. 건강밥상 오늘은 묵묵히 맛있는 도토리묵과 함께한다. 도토리묵은 타닌 성분이 많아서 소화가 잘 되고 설사에 좋은데요. 동의보감에는 늘 배가 부글거리는 사람, 식사가 끝나자마자 대변을 보는 사람, 몸이 자주 붓는 사람은 도토리묵을 먹으면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인병 예방과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좋은 식품입니다. 도톨밤, 상실이라고도 불리는 도토리. 도토리묵은 도토리를 갈아서 부드러운 두부처럼 만들었다고 해 상실포라고도 불린다. 도토리묵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더운 여름이 오기 전 잠시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메뉴. 국물이 매력적인 도토리묵 말이.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쫀득하게 말린 묵말랭이의 고소한 매력이 그대로 담겨있는 도토리묵 잡채. 탱탱함이 살아있다. 도토리 묵하면 제일 먼저 반찬이 없을 때 떠오르는 요리거든요. 도토리 묵 요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도토리 묵을 이용하여 도토리 묵말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도토리 묵은 모양이 균일하면서 이물질이 없는 걸 골라야 한다. 또 갈색을 띠면서 특유의 탱글한 탄력이 살아있는 걸 고르는 게 포인트. 흔히 도토리 묵밥으로 알려진 도토리 묵말이는 쫀득한 식감이 생명인데 물에 불리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썰어주면 묵을 좀 더 부드럽고 깔끔하게 썰 수 있다. 도토리 묵을 사오셔서 당일에 요리하실 경우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냉장고에서 하루 이틀 둔 도토리 묵은 끓는 물에 한 1분 정도 데쳐서 사용해 주세요. 도토리묵 말이에 올라갈 고명도 만들어보자. 달걀 2개에 소금을 살짝 뿌려 지단을 얇게 붙여내는데 지단을 자를 때는 달걀이 충분히 식은 뒤에 잘라줘야 흐트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 이어서 대파와 고추도 잘게 썰어주고 김과 김치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놓는다. 도토리묵 말이의 매력 포인트는 김치 양념. 설탕과 참기름을 넣어 살짝 양념해둔다. 도토리 묵말이의 고명은 김치가 하이라이트인데요. 혹시 김치가 약간 신 경우에는 설탕 조금과 참기름을 넣어서 하시면 더욱더 감칠맛이 납니다. 이제 구수한 육수를 만들어볼 차례. 표고버섯과 다시마, 또 파뿌리와 국물용 멸치를 넣고 센 불에서 폭폭 끓여낸 후 육수가 충분히 우려졌다 싶으면 철망을 이용해 걸러내는데 진하고 구수한 육수 맛에 칼칼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고추씨를 팩에 넣어 한데 끓여도 좋다. 총총 썰어두었던 파와 마늘, 참깨 등을 넣고 묵말에 곁들일 양념장도 만들어보자. 간을 더하는 것도 좋지만 찍어 먹는 것도 별미다. 오늘 도토리 묵말이의 다시는 저는 오늘 디포리아 집에 있는 채소를 넣고 국물을 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따뜻한 국물을 좋아하는데 혹시 차가운 거 좋아하실 경우에는 냉장고에 식혀서 쓰시면 됩니다. 시원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투명한 그릇에 준비한 재료들을 담고 차갑게 식힌 육수를 부어주면 도토리묵 말이 완성! 겨울에는 따뜻하게, 또 더울 땐 살얼음 동동 띄워 머릿속까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도토리묵 말이. 씹을 것도 없이 호로록 입에서 녹는다. 도토리 묵을 말리면 보통 먹던 도토리 묵하고 다르게 쫄깃한 식감이 나거든요. 오늘은 그 말린 도토리 묵을 이용하여 쫄깃한 도토리 묵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슬로우 푸드로 손꼽히는 묵. 거기에 시간을 더해 만들어진 식재료가 바로 묵말랭이다. 뚝뚝 끊기는 묵을 잘 말리면 절편 같기도 하고 고기 같기도 한 쫄깃한 식감의 묵말랭이로 변신하는데 도토리묵 잡채에 들어갈 말린 도토리묵은 요리 한두 시간 전 미지근한 물에서 충분히 불려둔다. 묵의 결이 부풀어 오르면서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면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놓는다.
말린 도토리묵을 쓰실 때는요, 1시간 이상 충분히 불리신 후에 끓는 물에 1분 데치시면 되고요. 혹시 말린 도토리묵이 너무 비싸다 싶으실 경우에는 썰어서 집에 건조기에 말리시면 됩니다. 잡채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해보자. 버섯은 길게 찍고 파프리카와 양파는 채 썰기, 대파는 총총 썰어 준비한다. 여기에 견과류 중 으뜸인 잣도 올라가는데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곱게 다져 준비해 놓는다. 이어서 불려놓았던 도토리묵을 다시 한번 끓는 물에 데쳐낸다. 1분 정도 살짝 데친 후 찰기를 살리기 위해 찬물에 재빨리 식혀내는 게 포인트. 식힌 묵은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다. 끓는 물에 1분간 데치신 후에 찬물에 한번 헹궈 주셔야지 전분이 풀어지지 않고요. 말린 도토리묵을 밑간을 하셔야 더 맛있습니다. 삶아놓은 도토리묵엔 볶기 전 간이 잘 배도록 밑간부터 해두는데 파, 마늘, 간장, 설탕을 넣어 버무려준다. 이제 하나씩 볶아주면 끝. 밑간한 도토리묵을 기름에 볶아 결이 유들유들해지면 버섯부터 준비해뒀던 채소들을 하나씩 넣어 한데 볶아준다. 일반 잡채를 만들듯 채소를 볶은 후 굴소스를 넣어 골고루 섞어주면 도토리묵 잡채가 완성된다. 도토리묵을 볶으실 때는요,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셔야지 잘 볶아집니다. 오늘 쓰시는 채소는 집에 있는 채소 쓰시면 되고요. 뿌리는 잣도 혹시 잣이 없는 경우에는 통깨를 뿌리시면 됩니다. 아삭한 채소에 쫀득한 도토리묵. 여기에 샛노란 잣을 고명으로 먹음직스럽게 올려주면 도토리묵 잡채가 완성된다. 눈으로만 봐도 윤기가 잘잘. 깔끔하면서도 고소한 맛. 여기에 리듬감 있는 식감까지. 그야말로 칼로리 걱정 없는 건강식이 완성됐다. 도토리묵의 타닌 성분은 수렴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주 재료인 도토리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므로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보다는 몸이 찬 분들에게 좀 더 잘 맞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탈나탈, 찰랑찰랑. 식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보다 더 많을 수 없는 식재료 도토리묵. 부드러운 목 넘김부터 쫀득한 맛까지. 자극적인 요소 하나 없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건강한 레시피가 완성됐다. 패스트푸드 시대에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슬로우푸드 도토리묵. 느긋한 주말이 주는 이 여유와 환상궁합이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지구촌에서 건강하게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흔히 블루존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오키나와와 그리스 이카리아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 비결을 들여다봤더니 바로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고 밝혀졌죠? 네, 맞습니다. 이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타는 것보단 걷는 걸 더 좋아하고요. 80%의 규칙이라고 해서 배불리 먹는 걸 피한다고 합니다. 또 TV나 디지털 기기를 보면서 식사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 블루존에 사는 어르신들의 가장 공통된 점이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서로 근처에 살거나 함께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아침 우리도 가족의 블루존을 만들기 위해서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몸 대부분의 하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 무릎. 주변의 인대나 근육에 의해 평소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유지되지만 속도감 있는 격한 운동이나 과사용을 할 경우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릎 연부 조직 손상이다. 실관절은 골격계뿐만이 아니라 반월상 연골판과 십자인대 등의 연부 조직으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골절 말고 이러한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판에 발생하는 손상을 연부 조직 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축을 이루는 무릎. 과거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무릎 손상은 최근 들어 비만 인구 상승과 함께
골프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에서의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리로 판단하는 신호. 오늘 TV 주치에서는 무릎의 흔한 손상, 무릎 연부 조직 손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등산이나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할 게 바로 무릎 관절이죠. 네, 맞습니다. 갑자기 외부 활동량을 늘리게 되면요. 굳어있던 관절이나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맘때쯤에는 스포츠로 인해서 무릎 연부 조직 파열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릎 십자인대나 반월상 연골판 같은 무릎 연부 조직은 무릎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곳에 손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통증과 함께 마찰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무릎 연부 조직 손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유현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봄철 스포츠로 인한 손상이나 무리한 산행으로 인해서 무릎 연부 조직 손상 환자들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먼저 전방 십자인대 질환부터 살펴볼 텐데 실제로 이 십자인대 때문에 질환 때문에 이 병원을 내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날씨가 풀리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취미 활동으로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여러 명이 하는 경쟁 스포츠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셔서 열심히 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스포츠 관련 손상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전방 십자인대 무릎에서 발생하는 인대 손상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 연간 40만 건의 수술을 시행할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 스포츠 선수들 보면 이 십자인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경우 재활을 위해서 또 한 시즌을 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에서 경골의 안정화에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주로 경골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또한 슬관절을 회전과 외반력으로부터 안정화시켜주는 구조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회전 및 외반에 외력이 가해지거나 갑작스런 체중 이동이 필요한 활동에서 주로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흔히 축구 선수분들에게서 전방 십자인대 관련 소식을 안타깝게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축구와 비슷하게 체중 이동 및 회전이 많이 필요한 농구에서 또한 많은 빈도로 발생하며 이외에 등산, 스키 등이 있을 수 있겠고 해외에서는 미식 축구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 대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군대 이야기 또는 축구 이야기 아니면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무릎이 퉁퉁 붓던데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맞습니다. 남성분들 주변에서 흔히 십자인대 손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군대와 축구 이 두 가지 중 하나 혹은 둘 모두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대 훈련과 축구 모두 급격한 체중 이동과 회전이 흔하여 십자인대 손상에 아주 좋은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십자인대 손상 시 그 증상이 경미한 경우부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보통의 경우 뚝소리와 함께 그 무릎을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통증과 부종을 동반하며 피가 무릎 안에 차는 혈관절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초기에 통증이 좀 더 심하며 이후 며칠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붓기도 가라앉고 무릎의 운동이 가능해지고 보행도 어느 정도 수월해지나 불편감이나 불안정감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방 십자인대 손상 시에는 또 어떤 검사를 받고 처치나 치료법들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우선 무릎에 이상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슬관절 내에 다른 연부 조직 등 동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받아야 하는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부종과 혈관절증에 대하여 통증 감소를 위해 관절 천자나 냉찜질 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으며 관절의 안정화 및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하여 부목 고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 손상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는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예후가 따를 수 있을까요? 네,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경우에 드물게 무증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무릎에 불안정증이나 통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십자인대 역할의 부재로 인해 반월상 연골판이 무리를 하게 되고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와 중간부 쪽에 파열이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릎의 안정화 구조물의 비정상적 상태로 인해 무릎 연골에 무리가 가게 되어 연골에 상처가 나고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심한 관절염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치료는 무엇보다도 적기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적절한 치료 후에 예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의 경우 보존적 치료 시 자발적인 회복이 기대하기 어려우며 보조기 또한 완벽하게 전방 십자인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관절염이 이미 진행한 노인이나 활동량이 거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적 치료를 권장하게 됩니다. 수술은 보통 재건수를 시행하며 자신의 신체의 인대를 이용하거나 사체로부터 인대 조직을 채취하여 이용하는 재건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수술부터 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시죠. 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보통 스포츠나 기타 활동 중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령에서 또한 최근 스포츠와 기타 활동의 비중이 높아졌으므로 이로 인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고령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적절한 수술의 시기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보통 적어도 2, 3주 이후에 연부 조직의 안정화 및 관절 운동 회복 시기를 가진 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연부 조직과 관절 운동이 적절히 회복되지 않은 시기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 후 관절 강직과 관절의 섬유화 발생 확률이 높아져 재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적절한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전방 십자인대를 수술하는 목표라고 할까요? 원래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재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고려를 하여 인대의 진행을 결정하는 터널 위치를 결정하여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무릎 연부 조직 손상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슬관절로 불리는 무릎 관절은 대퇴골과 경골 그리고 슬개골이 만나는 지점으로 하반신의 중간 부위에 위치한다. 특히 슬관절은 신체 접촉이나 운동량이 많을 뿐 아니라 뼈, 인대, 연골 등 여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연골 손상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다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아 자연 치유가 어렵다.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너무 아프고 가끔씩은 걸을 때도 너무 아파요. 기억에 남는 다치신 적이 있거나 혹시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런 통증의 시점이 있으신가요? 일주일 전에 등산 갔다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아프시기 시작한 이후로 좀 쉬어보시니까 좀 덜 하시던가요?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도 계속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신체의 여러 부위 가운데 무릎은 사용이 많은 만큼 다치기 쉬운 곳이다. 특히 반월상 연골판은 C자 형태로 되어 있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파열될 수 있는 구조물이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학적 검사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MRI를 통해서 파열의 부위, 파열의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관절경을 통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면 무릎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반복되는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문제는 파열이 되더라도 상태를 인지하고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인데 이렇게 방치해 파열의 정도와 범위가 커지면 수술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 연골이 닳고 뼈끼리 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2주 전쯤에 축구하다가 방향을 좀 틀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어느 쪽 다리가 불편하시고 또 혹시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프고요. 붓고 좀 멍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지금 다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십자인대. 심한 충격이나 회전력이 가해지면 탄력이 떨어지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는데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해마다 늘어 연간 4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환자분은 지금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고 있는 환자분이신데요. 십자인대 파열이 확인이 된 다음에 약 3주의 굴곡과 신전 회복 기간을 거쳐서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십자인대 재건을 한 후에 약 6주간의 재활 훈련을 거치면 일상생활로의 무리 없는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과 활동 정도, 중증도 등을 고려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특히 무릎 연부 조직 손상은 재활이 아주 중요하다. 수술 후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늘리기 위한 재활과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일반적으로 6주 전후에 충분한 재활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연부 조직 손상이 방치되면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무릎의 불안전증을 유하기에 추가적인 손상 및 기존 손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의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준비 운동 없이 움직이거나 과격한 활동을 하다가 무릎 연부 조직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조직의 손상 범위가 커지는 것은 물론 2차 질환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데 평생 아껴 써야 할 무릎. 적극적인 예방과 바른 생활 자세로 지킬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무릎 연부 조직 손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말씀 나누죠. 이번에는 무릎 연부 조직 중 흔한 손상을 또한 일으키는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반월상 연골판, 어떤 조직이고 또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슬관절에 있는 연부 조직 중 십자인대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반월상 연골판인데요. 연간 발생률이 1000명당 5명일 정도로 손상된 경우가 흔히 볼 수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예전에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 머리에 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머리에 이기 위해 둥그런 모양의 고리를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을 통해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머리에 오는 충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연부 조직입니다. 체중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또 여러 방향으로의 충격이 올 수 있어 이러한 힘을 분산시키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쿠션 같은 역할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었는데 이 반월상, 그게 반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반월상 아닐까 싶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반달 모양에 가까운 조직이고 또한 초승달과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반월상 연골판이 정말 무릎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손상이 좀 발생을 하나요? 네, 슬관절은 굴곡과 신전을 중심으로 매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동성이 아주 큰 관절입니다. 따라서 그 손상 또한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에서 발생하는 무릎의 갑작스러운 회전 혹은 굴곡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한 등산이나 계단, 내려가기 등의 지속적인 축성 압박력이 가해지는 상황 또한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기 쉬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쭈그려 앉기 등의 무릎을 과굴곡시키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그리고 체중이나 그 이상의 무게가 무릎에 실리는 자세 등이 반복되었을 때 또한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과 손상을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됐을 경우에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십자인대와 마찬가지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 시에도 간혹 무증상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관절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는 관절인 만큼 슬관절의 연결 부위에 위치한 반월상 연골판을 자극하지 않는 일상생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무릎이 붓고 물이 차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 및 계단 시 통증이 심화되며 갑작스런 통증의 악화로 무릎 꺾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통증으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골판에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다른 무릎 질환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골판에 손상이 생겼을 때 어떤 검사와 처치를 좀 받아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슬관절의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판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쿠션 역할이 사라진 무릎은 더 큰 충격과 지속적인 손상이 무릎 연골에 발생하게 되어 연골에 상처가 나며 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 계속될 경우 관절염 무릎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충분한 휴식이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인 다른 연부 조직과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슬관절의 부목 등을 이용하여 고정을 해주고 빠르게 MRI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반월상 연골판에 손상이 발생하면은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요. 치료가 더뎌지면 나타날 수 있는 예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옛말에 우리나라 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묵혀두었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옛말인 것 같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치료가 더뎌질 경우 간헐적 혹은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파열의 정도보다 심각한 상태로의 파열이 일어나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파열된 연골판 조각이 이물로 작용하여 슬관절 내에서 계속 자극원이 될 수 있고 쿠션 역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연골의 손상을 야기하며 관절염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절경 정도의 치료가 아니라 좀 더 심화된 치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반월상 연골판도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환자가 우선 고령이고 이미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활동이 많은 연령군에서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보존적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존적인 치료법으로 회복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수술까지 고려해 봐야 될 텐데 어떤 수술법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 수술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의 경우 파열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관절염에 대한 치료와 연골판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반월상 연골판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지 않도록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재활 의지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꾸준한 재활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연부 조직 손상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하여 적절한 치료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꾸준한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술만큼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 속도와 과정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환자는 보존적 치료 시 혹은 수술적 치료 후에도 어느 정도 통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정상적인 통증을 잘 구분하고 견디며 재활을 진행하는 노력이 환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며 최종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재활 치료를 받아야지 예전처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연부 조직의 손상에 대하여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원래의 움직임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연부 조직의 회복 정도에 맞추어 슬관절의 운동 정도를 허용하며 순차적으로 재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술한 부위에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수술한 부위가 다시 파열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경우 보통 수술 후 보조기를 6주간 착용하며 슬관절 운동성을 조절하며 안정성을 도모하고 수술 부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6주간 목발 보행을 권고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릎 연부 조직에 관련된 질환들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예방에 관련된 운동법들을 조금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좀 배워볼까요? 네, 관절경 수술 후에 통증 감소와 슬관절 운동성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슬개골 마사지입니다. 슬개골에 한 손 혹은 두 손을 촉지하여 상처 부위를 피하여 위, 아래, 양옆에 손을 대줍니다. 그리고 통증이 발생한다면 천천히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위, 아래, 내측, 외측으로 슬개골을 움직여주어 슬개골 주변을 마사지해주는 효과를 노립니다. 이렇게 할 경우 슬개골 주변이 굳어져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를 예방해주고 통증 또한 경감시켜주며 혈류의 증가를 통해 빠른 회복 또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슬개골을 꾸준하게 마사지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한 이 수술 후에 재활을 위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발목 펌프 운동은 하태부 근육을 이용하는 운동으로 우리의 몸의 먼 정맥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력 보존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발목을 쭉 당겼다 밀었다 하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대퇴사두근 운동은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허벅지 근육을 이용하여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으로 아직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금 밑에 돌돌만 수건을 놓고 뒤꿈치가 살짝 뜨게 한 상태가 되게 다리를 드는 식으로 가볍게 운동을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무릎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 부자연스럽고 힘들 것 같은데 이 구부렸다 펴는 연습도 좀 해주는 게 필요할까요?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 양측 엉덩이가 바닥에 닿도록 그리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앉은 후 양손을 깍지 껴 정강이를 잡아줍니다. 이후 서서히 깍지 낀 손을 몸쪽으로 당기며 슬관절을 허용 각도까지 굴곡시킵니다. 어느 정도 굴곡이 가능해지게 되면 손을 이용하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이를 시행하여 줍니다. 요즘에 일반인들도 하체 근력 단련을 위해서 이 스쿼트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재활을 위해서 이 환자들도 이 스쿼트를 무리하지 않게 적절하게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스쿼트는 좋은 자세로 잘 이용을 하면 하체 근력 발달에 아주 좋은 운동이 되는데요. 수술을 한 후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면 재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의자나 탁자를 짚고 양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후 발바닥 전체가 지면을 잘 딛도록 섭니다. 이후 고관절을 접으며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며 하체를 구부려 슬관절이 30에서 45도 정도 구부러질 때까지 스쿼트를 시행하여 줍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엉덩이를 벽에 기대고 가능한 수준까지 고관절과 무릎을 구부려 주고 일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변형하여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슬개골 마사지부터 미니 스쿼트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좀 추천하고 싶은 운동법이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증상이 회복되고 경과가 잘 진행되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운동이 가능해졌다면 닫힌 사슬 운동을 우선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닫힌 사슬 운동이란 운동하는 부위 원위부가 지면이나 기구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운동으로서 관절 안정성에 큰 무리 없이 비교적 초기에 진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 레그프레스, 자전거, 런지 등이 예가 될 수 있겠으며 이러한 부분 또한 원활하게 훈련이 되고 진행되었다면 이후 열린 사슬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 열린 사슬 운동은 닫힌 사슬 운동과 반대로 운동하는 관절에 움직임이 많아 비교적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간단한 고관절의 열린 사슬 운동 하나를 설명드리면 의자를 한쪽으로 잡고 서서 다리를 쭉 편 상태로 전방, 후방, 그리고 외측으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5에서 10초가량 유지하며 각각 10회 정도씩 3세트 정도 양측 모두 시행하여 주는 운동으로 환자분들께서도 할 수 있는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릎 연부 조직 손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무릎 연부 조직 손상에 대해서 이 점만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무릎 연부 조직 손상 이것만은 기억하자. 첫 번째는 무릎 지속적인 통증 시 반드시 확인을입니다. 우리 몸은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통증 신호라는 신호로 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꼭 짚고 확인하여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프거나 다쳤으면 꼭 병원으로입니다. 앞서 첫 번째와 같이 우리 몸은 통증을 신호로 이상을 알립니다. 다치거나 사고가 있었을 경우 거기다 통증이 동반된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을 우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큰 병 될 수도입니다. 현재 증상과 통증이 견딜만 하다고 하여도 이는 훗날 더 큰 질병으로의 진행 과정 중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의 상태를 짚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무릎 연부 조직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일 수 있겠는데요.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방 십자인대가 없는 경우 슬관절에 불안정증이 있게 되고 이는 지속적인 반월상 연골판과 슬관절의 연골을 자극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관절염의 진행 확률을 매우 높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축구의 경우 잔디 축구가 맨땅 축구보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일으키기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잔디 축구와 맨땅 축구에 대하여 전방 십자인대 관련된 연구를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OX로 답변 드리지 못하겠어서 네. 세모를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확실히 축구 자체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호발하는 스포츠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잔디와 관련하여선 반월상 연골판이 충격을 덜 받게 되므로 반월상 연골판에는 잔디에서 축구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산행을 할 때, 산을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일어나기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날씨도 풀리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운동 삼아 등산이나 계단 타기 등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반월상 연골판은 체중 이상의 축성 압박이 발생하고 지속될 경우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산이나 계단 운동의 경우 올라갈 경우보다는 내려올 경우에 내려가는 힘까지 더해져 훨씬 큰 충격을 무릎에 발생시키게 되고 이는 체중 이상의 충격을 무릎에 주게 되어 슬관절 손상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여성이 더 발병하기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여성 운동선수에게 남성 선수보다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 및 골격 구조와 근력 그리고 신경학적 반응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소에 이 무릎에 통증이 없어도 이 소리가 난다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슬관절 외에도 여러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통증이 없이 소리가 나는 경우 연부 조직의 움직임 혹은 이 안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터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과 동반된 소리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 무릎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뭐 한두 번이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그냥 부드득부드득 소리가 계속해서 나면 아무래도 좀 겁이 나잖아요. 근데 괜찮다고만 하셨는데 이걸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만약 소리가 지나칠 정도로 반복되고 약간의 통증이라도 동반된다면 병원에 찾아가서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외에 그냥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그냥 인체 기관의 마찰음과 기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무릎 연부 조직 손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인대 수술 후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해주면 수술 전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운동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십자인대 수술 후에 수술하기 전에까지 어느 정도까지 운동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점을 궁금해하셨어요? 네, 요즘은 수술과 재활의 많은 연구와 발전으로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이전 수행 능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본인의 온전한 인대와 비교하였을 경우에 내구성이나 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운동을 다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축구라든지 이런 구기 종목을 다시 해도 되는 건지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구성이나 탄력이 본인의 인대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축구와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슬관절 주변부 근력을 강화시켜서 그런 노력을 통해 십자인대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려고 한 후에 축구를 즐기시는 것이 좋겠고 이전만큼 많이 하지는 않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을 느끼는데 혹시 인대 손상을 의심해봐야 하는 건가요? 네, 운동을 하다가 다치신 후에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대 손상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네, 다친 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종류의 통증이라도 반드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계단 등을 이용할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의 경우 인대보다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병원을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RICE 요법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혹시 어떤 요법일까요? 네, RICE, 이 라이스,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손상에서 초기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RICE란 Rest, Ice, Compress, Elevate 앞글자 줄임말로 모든 손상 시 초기 치료로 중요한 과정을 얘기합니다. 예, 하나씩 저희가 좀 운을 띄워드리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먼저 R 하면은요? 네, R은 Rest로 손상 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함을 띄고 있고요. 네, 그리고 I. I는 Ice로 통증이 발생하고 손상이 있는 부위에 열감을 제거하기 위하여 얼음찜질을 해줌으로써 염증을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고 울혈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C. C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스로 압박력을 가해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심한 염증과 울혈을 막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 E는 엘리베이트로 심장보다 환부를 높이 들어줌으로써 정맥의 혈류가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해주는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도 이 라이스 요법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에 기형이 있으면 손상을 입기 더 쉽다고 하는데 연골판에도 기형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네, 연골판에도 기형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 기형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주로 외측 반월상 연골판에 호발하며 완전 또는 불완전 원반형 반월상 연골판 기형이 있겠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형태에 비해 반월상 연골판 자체가 쿠션 역할도 제한이 되며 손상에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손상이 없는 경우는 어떠한 증상도 없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무릎 연부 조직 손상에 대해서 이 점만은 꼭 기억하자. 무릎 연부 조직 손상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채워주신다면요? 네, 요약해 보자면 무릎 연부 조직 질환은 땜에 난 구멍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멍이 훗날 큰 공사가 필요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 치료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낄 수 있지만 이는 훗날 발생할 수 있는 큰 질환의 예방이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무릎 연부 조직 손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유현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노년까지 건강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릎 건강이 중요하겠죠. 현재 나의 건강 상태는 나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일 야외 활동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야외 활동 전에는 꼭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이 필수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o win some or learn some